그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생극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 동영상 띄운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배우는 사람도 있고 뭐 초급, 중급, 고급, 실전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체계대로 하기가 아직까지는 그 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뭐 초급도 하고 중급도 하고 실전도 하고 통변도 하고 여러 가지를 좀 섞어서 합니다만은 또 이 얘기가 있어서 이걸 한번 올려보는데 사주 명리학을 배우려면 요 도면을 모르고는 한 발짝도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걸 반드시 외우고 쓰고 50번 이상은 외우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비견이고 겁저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본인을 이해하면. 이렇게 빨간 걸로 극하는 거는 편재, 정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재성이라고 그러고 내가 그걸 받는 거는 평관, 정관이라고 그래요. 합쳐서 간성. 또 재성이 인성을 극합니다. 편인, 정의를 극하는 거예요. 편인, 정의는 식상을 극하는 거예요. 식상은 관성을 극하고 이거 돌고 도는 거예요. 저도 공부할 때 이 부분에서 굉장히 난해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애는 여기를 생하고 식상은 재성을 생하고 재성은 간성을 성하고 간성은 인성을 성하고 인성은 비겁을 성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처음 배우는 사람은 어려워요. 이 부분이. 여기서 나도 시간을 상당히 할애했었는데 그래서 50번 이상은 써라. 외우고 써라 이거예요. 그래야 평소 사주를 볼 때 순간적으로 팍팍 나오지. 지금 여기 학생들한테도 나를 극하는 게 뭐냐고 물으면 한참 생각을 해요. 그럼 내가 극하는 거는 또 생각을 해. 식상이 누구를 극하냐, 인성이 누구를 극하냐 물어보면 그게 바로바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난해하고 시간을 많이 소비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완벽하게 돌릴 줄 알아야 사주를 쉽게 보는 거예요. 다른 부분도 어렵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또 이제 인간관계가 또 다 달라. 여기서 남자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식신은 이게 장모라고 그래요. 예, 그 상관도 비슷하게 취급합니다. 뭐 할머니라는 소리도 있던데 그냥 식신은 장모라고 하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재성은 이거 남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정제는 아내, 정부인, 자기 아내란 말이에요. 그 편제는 치우칠 편자를 써서 이게 재물제자니까 이건 애인이라고 그래요. 부인 같은 아내. 여기는 편관은 뭐 남자니 여자니 나눠지는데 자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를 얘기했을 때 자식을 얘기하는데 뭐 남자니 여자니 여자니 남자니 이거 잘 적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통틀어서 자식이다 그런 거예요. 자식이다. 여기는 여자 남자 구분 없이 엄마예요. 모친 인성. 요건 정엄마고 요건 계모라고 그런 거예요. 계모. 예,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을 여자라고 했을 때 이걸 여자라고 하면 또 달라져요. 이거를 여자라고 하면 이것이 여자면은 이거는 자식이라고 그래요. 이거 자식도 뭐 딸 자식, 아들 자식 나눠지는데 이거 적중이 약하니까 통상 자식이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아버지도 되고 이거는 남자도 아버지도 됩니다. 근데 여자는 아버지도 되고 시모도 돼요. 시모. 시집 가서 시모, 시어머니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통틀어서 남편인데 여자로 가정을 했을 때 정관은 남편이고 편관은 애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합쳐서
그냥 간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거 편간이 많으면은 배우자 운이 안 좋다 그런 식이죠. 정간이 내 남편인데 여기는 남자 여자 구분할 것 없이 이게 정의는 모친, 여기는 계모 그래요. 치우칠 편자라고 해서. 그래서 요 부분을 완벽하게 쉽게 순간적으로 나와야 돼요. 식신이 극하는 건 뭐냐, 인성이 극하는 건 뭐냐, 내가 극하는 건 뭐냐, 재성이 극하는 건 뭐냐, 내가 생하는 건 뭐냐, 내가 생 받는 건 뭐냐. 이거 굉장히 처음에는 난해해요. 누구든지 복잡해요 여기서. 그래서 생극재화, 이게 생하는 것은 이거 보고 이제 생이라고 하고, 재화는 이제 이것이 만약에 식상이 너무 많으면 인성이 재화를 시킨다. 그래서 이것이 적절히 구성이 잘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또 목화 토금수가 있어요. 여기가 그러면 이제 목이었을 때는 이 오행 따라서 또 틀려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목이 극하는 건 뭐냐? 여기가 토요, 토. 토가 극하는 건 뭐냐? 여기가 수지요. 그러면 식상이 극하는 건 뭐냐? 여기가 토니 목이니까 여기 화죠. 그럼 화극금, 여기가 금이요. 그럼 금이 극하는 건 뭐냐? 목이에요, 목. 여기 왔다 갔다 오행 따라서 또 다르니까 또 헷갈리고,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지만 하다 보면 또 애워져요. 어려울수록 많이 하다. 그래서 50번 이상 쓰고 애워라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복잡하다 그럽니다. 예. 여기가 이제 또 금이면 또 달라지죠. 만약에 여기가 뭐 수였다. 수면은 내가 수국하는 건 누구냐? 그러면 수국 글 따라 이거 빨간 거 따라서 이거 여기가 화죠. 여기가 화. 여기가 이제 또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화국금 하면 여기가 이제 금이 되는 거고. 그럼 금금목 하면 여기가 목이 되는 거예요. 목국토 하면은 여기가 이제 토가 되죠. 그래서 수, 목, 화, 토, 금, 수. 밖에는 수국화, 생,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돌아가죠. 안쪽에서는 그걸 하는 거예요. 도와주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연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난해하다 그러는 건데, 어쨌든 요거를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훗날 나무사지도 보고 설명도 하고 그러지 여기서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초 중에서도 기초예요. 다오간에 어려워요. 복잡하니까. 저 구성학 그 1, 2, 3, 4 쓸 때도 그것도 좀 비슷하게 가는데 숫자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참 난해하다 그런 겁니다. 또 다른 1, 2, 3, 4로 쓰면은 여기는 1, 2, 여기는 3, 4, 여기는 5, 6, 여기는 7, 8, 여기는 9, 10 그래요. 또 이런 부분도 또 써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로 난해하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표입니다. 표. 이거 반드시 외워서 달달 외워야 돼요. 달달. 지금도 여기 학생들 몇 년 한 사람들도 갑자기 물어보면 버벅거립니다. 몇 달 된 사람들도 버벅거려요. 그래서 이것은 어렵다 그래요. 어쨌든 달달 외워라 그런 거예요. 생극대화를 완벽하게 이것이 돌아가야지. 예, 완벽하게 돌아가야 돼요. 생극재화, 재화하고 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돌아간다 이거죠. 예,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면 되고, 이 사주학이라는 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어려운 공부를 해야 보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법고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 또 이 학원에 이런 데 와서 이걸 배우다 보니까 사법고시보다 더 어렵다. 국가고시보다 더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또 할 게 명리학, 운세풀이,
운세풀이, 장명, 궁하, 그다음에 택일, 이렇게 이제 세분화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운세풀이하고 장명학은 별도로 있는데 또 택일도 어렵습니다. 이사 날짜, 이거 결혼 날짜 잡는 건 어렵지 않는데 사람 태어나는 거, 임신부들 태어나는 걸 때는 사주 풀이를 완벽하게 할지 알아야 이 애들 태어나는 걸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난해하다. 그리고 이제 더 들어가면 이제 직업, 사주를 보고 직업을 하지요. 직업. 그래서 경영에 그런 점이 어렵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인성이 많으면 이제 공부에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인문계를 가야죠. 인문계, 문과. 그래서 식상 이런 것이 많으면 대부분 기술자가 많아요. 손재주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고나 공과대학을 가야 되겠지. 이과 이런 것을 가야 되니까 사주가 운세풀이가 제가 나눠하지만 장명도 할자 되고 궁합도 봐야 되고 택일도 봐야 되고 직업도 봐야 되고 성향을 봐야 돼요. 격을 보고 용신을 보고 오행을 보고. 그래서 정말로 이게 쉬운 공부는 아니다. 한 8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방에서 어떤 그 대학원의 평생 교육원이 있어요. 그 평생 교육과라는 것이 대학의 별도 수입입니다. 전 과목이 아니고 대학에서 개설을 해서 일반인들 상대로 해서 돈 받고 가르치는 학원이에요. 남이 볼 때는 대학교 다닌다고 하면 대학교 다니는지 아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지방의 어떤 대학원의 철학원과를 5년을 다녔대요. 5년을 평생교육원에서 평생교육원에서 5년을 공부해도 사주를 내놓고 도대체가 말문이 안 열린다 이거예요. 까막눈이라 이거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전화가 와서 선생님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이거 도저히 이뤄내는 현상이 생겨서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사주를 보고 통변을 할 수가 있냐,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그게 문제예요. 통변. 말을 할 줄 알아야 나무 사주를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죠. 평생 교육원 이런데 시중에 뭐 평생 교육은 여러 군데 있는데 평생 교육원 다녀봤자 평생 통병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진짜 평생 이렇게 해서는 평생요 그런 거예요. 그 왜 안 되냐? 교과 위주로 가르치는 거예요. 책 위주로, 이론 위주로. 그 통변을 위주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책에서 나온 대로 계속 1년, 2년, 3년 길게 뺍니다. 이 과정을 다 하려면 몇 년 걸려요. 몇 년 걸려도 이제 두뇌 차이가 개인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목표는 말로 사주를 풀어서 손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머리에서만 맴돌지 입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몇 년 다니고 5년, 10년 다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실전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내 학원에서는 지금 딴 데에서도 다 걸쳐 왔어요. 뭐 5년 있는 사람, 2년 있는 사람, 1년 했던 사람이 막 다 학원생들인데 말문이 잘 안 열려요. 그래서 저는 그 이론적인 거 다 빼버립니다. 실전적으로 실전 사주 위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봐라. 못하면 내가 알려준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 목생과 토생금은 어떻게 되냐, 그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한두 달 전 사람들도 조금은 보인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야 밖에 나가서 개업도 하고 그러지. 교과서 위주로, 책 위주로 배워봤자 평생 가도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명도 하고, 여기서는 제일로 쉽습니다. 택일은 다른 결혼이나 이사는 쉽지만 애들 태어나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렵다. 사주 보고 인문계, 문과, 공고, 이과는 다 명확하니 나온다. 요 부분은 어쨌든 간에 요 부분을 몇십 번 외워서 달달달 순간적으로 물어보면 다 이거 답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 사주에 식상이 많으면 4개, 5개 될 수가 있어요. 심하면 뭐 6개도 되고 합니다. 보통 3개는 많이 있어요. 4개, 5개는 특별한 경우 있는데, 여기 식상이 많으면 자기 남편을 극하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 줄 살아 가면 애인과 남편을 극하니까 남편이 상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할 상자예요. 그래서 식상이 많으면 남편을 죽일 수가 있다. 그래서 옛날 과거에 시어머니들이 남편이 죽으면, 자기 자식이 죽으면 이는 며느리 인연이 내 자식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이 부인 죽이는 건 또 여가 있어요. 여기가 남자가 한 4개, 5개 되면 여기 극걸하잖아요. 정제가 아내인데 편제가 애인인데 요걸 죽이는 거예요. 남자는. 그래서 여기 강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전체가 목화, 토, 금수 하면 골고루 있는 것이 사주가 엄만하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가 지나치면 여기가 이제 강하다.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자든 남자든 여기가 이제 아버지도 되고 뭐 시어머니도 되고 그래요. 뭐 애인도 되고 남자든 여기서 따라가니까 이거 모친을 극해. 아버지가 강하면 자기 엄마를 숨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빨리 먼저 죽는다. 엄마가 몸을 아픈다. 스트레스 받아서 암을 걸린다. 또 반대로 여기가 강하면 이제 나를 극하는 거예요. 여자고 남자고 나를 극해. 그러면 이제 여기가 한 4개, 5개 되면은 내가 약하니까 내가 숨을 못 쉬어서 무섭다. 여자들은 여기 남자가 많으면은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상대를 한다. 그리고 남자는 이게 자식인데 자식이 많이 섞여 있으면 내 자식 네 자식 섞인다. 그래서 이혼 내지는 사별한다 그러는 거예요. 나를 극하니까 내가 항상 무서운 거예요. 극하니까. 근데 바로 엄마가 많으면 여자들은 자기 자식을 자식이 약해 또 이렇게. 남자는 장모들이 약하니까 2번 결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통변도 넓고 무한정 통변이 돌아가는 거예요. 목화 토금수 생극지화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완벽하니 터득을 해야 한 발짝을 더딜 수가 있지. 근데 이게 사실 어렵단 말이에요. 달달달 해야 돼요. 예. 이게 지금 십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예요. 십신이 10개라고 하면 십신, 꼭 십신이라고 그래요. 십신 10가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내가 이거면은 요거는 겁재인데 이복 형제라고 그래. 이복 형제.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얘하고 음이 똑같으면 같은 음이면 식신, 양이면 식신. 얘가 음인데 여기는 양이면 그건 상관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얘는 양인데 얘가 음이면 이것도 이제 식신이라고 그래요. 음양이 다르니까. 그래서 음양 다른 것 따라서 또 요 이치가 달라요. 그래서 그 십신을 그래서 정말 요 부분에서 50번 아니라 100번도 해야 될 거예요.
수없이 해야 돼요. 어려운 이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완벽하게 터득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물론 더 앞서 가면 불병정,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게 천간이라고 그래. 천간. 이게 갑, 울, 병, 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보는데, 이게 합쳐서 목입니다. 이게 합쳐서 이게 화입니다. 이게 합쳐서 토입니다. 이게 합쳐서 금입니다. 이게 합쳐서 수입니다. 이 가정 다 걸쳐야 되는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건데, 시간 나는 대로 뭐 밑으로 갔다가 우회로 올라갔다가 중간다고 여러 가지 해보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체계가 완벽하지 되지 않아서 뭐 초급 쭉 하고 중급 쭉 하고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나름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알아야 되고, 또한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입니다. 10개. 열자. 여기는 12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자입니다. 그럼 이게 자를 쥐띠라고 그래요. 우리가 띠를 많이 보지만 이걸 소띠, 이게 호랑이, 이게 토끼, 이게 용, 이게 뱀, 이게 말, 이게 양, 이게 원숭이, 이게 닭, 이게 개, 이게 돼지 이렇게 하는 건데, 원숭이를 납신자인데 원숭이라고 그래요. 안일미자를 양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말하고 잘 안 맞습니다. 여기는 소축자니까 이제 소라고 그래요. 말 오자니까 말이라고 그러는데 실제가 말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이제 이 얘기를 내가 다시 해드리는데, 그래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12자입니다. 그래서 요거 열자, 요거 열자하고 요거 12자를 같이 써서 8자 60갑자가 돌아가는 거예요. 요거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한문을 많이 알아도 될 것이, 요거 열자, 요거 12자, 그러면 22자예요. 열자, 12자, 이렇게 하면 이제 22자. 그리고 이제 목, 화, 토, 금, 이게 5자예요. 그래서 5자. 여기 더하기, 여기 더하기. 자, 27자만 배워놓으면, 평소에도 이런 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새로 뭐 한문을 1절 모른다 해도 27자만 배우면은 일단은 공부는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명리학이 좋은 게, 한문을 명리학 공부하면서 한문을 자연히
스럽게 배웁니다. 그래서 한문 공부가 좋다. 한문 공부를 배우면 인생이 넓어져요. 사람 된 데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교육이 한문을 안 써서 문제인데, 그래서 27자만 배워도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 걱정이 안 해도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저 한문 모르는데요 그래요. 한문 몰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큰 염려 없이 용기가 있으면은 내원해서 상담을 하듯이도 되고 유튜브에서 공부하도 되고 책을 사다가 개인 공부를 하도 되는데 그만치 시간이 더디죠. 선생한테 배우는 것이 빠르다는 거예요. 옛날 삼성그룹 이병철 씨는 그 전자를 할 때 그 일본에서 전부 다 기술을 들어왔어요. 그 논리가 이제 두 가지죠. 자기가 개발하고 연구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기술을 가져와서 기술료는 지불하고 언제 연구해서 가냐? 돈 주고 기술 사다가 그게 더 빠르다. 그런 논리에서 이병철 씨는 대부분 다 전자전기를 일본에서 들어왔답니다. 그 노열티를 두고 이것도 어렵지만은 시작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제가 이제 글씨를 많이 쓰다 보면은 빨리 해서 약자로 많이 써요. 요거는 이렇게 쓰는 자가 약 중국 글자로 간체자라고 그래요. 간체자. 중국 사람들이 원래 한문이 중국이지만은 중국 사람들이 빨리 쓰기 위해서 그래요. 빨리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비슷하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 이런 것은 이렇게 써서 이렇게 쓰니까 비슷하죠. 그래서 이 자를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인지하시면 되고, 요거 이제 요것이 개자예요. 개술 개자입니다. 요것도 비슷해요. 이렇게 한번 와서 한 번 더 가는 거. 요것을 한 번 내렸지만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똑같아요. 이게. 요것만 한 번 더 가서 이것이 개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당류자인데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런 건 이해를 하시고, 이거 이제 묘자가 지금 유튜브를 보나 개인차를 보는 별의별 글자를 다 나옵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럼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비슷하고, 요거 인자도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쓰더니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이 무슨 자인지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글자를 맞춰 보면 이 자를 그렇게 쓰는 거라고 인지할 수 있죠. 눈치를 빠른 사람들은. 어쨌든 글씨를 많이 써보면은 이렇게 가고, 우리나라 도울 선생 얼마나 한문을 잘 씁니까? 정말 저도 많이 못 알아봅니다. 한문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흘러서요. 정자로 쓰려면 시간도 걸리니까. 하시고 가능하면 정자로 쓰는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더라. 여기 우리 학생이 이 자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렇게 쓰면 다릅니다. 이거는 개술이에요. 개술. 요게 점을 이렇게 갔는데 이 차이예요. 요거하고 요 차이인데 한문은 다른데 요거는 지킬 수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문은 똑바로 써줘야 돼요. 똑바로 써줘야 되고, 한문 중에 한문 칠판에다 샀는데요. 요거는 소우, 한우할 때 소우자예요. 소우, 이거는 말로. 요거 하나 차이예요. 이것이 올라가고 여기서 끝나고. 그래서 한문은 정확하니 써야 됩니다. 정확하니.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들도 이런 글씨를 배우면 시작하면 되고 하나하나 배우면 된다. 그러나 평생 교육원이나 이런 문화원, 뭐 백화점, 동사무소, 구청 이런 문화원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뭐 돈은 쌉니다. 거기는 뭐 몇만 원이면 되고, 그 구청에서 일부를 대주고 백화점에서 일부를 대주고 이제 그런 식인데, 역시 그런 데서 수년 공부해봤자 사주 내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하면은 말이 안 떨어집니다. 통변을 잘해야 그 사람이 잘하는 거지.
통변이 부족해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이래요. 사회적으로 요즘 시대적으로 면접이나 말을 잘해야 되듯이 통변이 안 되면 아무리 내가 머리에 담은 거 안 해도 안 돼요. 사주에서 상관 식신이 강한 사람은 사주에 언변술이 뛰어납니다. 편인 정인이 사주에 강한 사람은 학문이 뛰어나다. 말은 잘하는데 학문이 약해요. 이 사람은 학문은 강한데 말이 약해요. 그래서 상호 보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학문적으로는 뛰어나나 사주 풀어보고 말로 하라고 하면 머리에서만 맴돌지 말이 잘 안 떠요. 이 사람은 말이 앞서가는 거예요. 기초가 약한 거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서 어쨌든 통변을 잘해야 되는데 통변을 많이 숙련을 해야 된다. 사주 가지고 늘 붙잡고 풀고 계속 돌려서 숙련을 해야 돼요. 지금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좀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끊임없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통변을 잘해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상관 식신이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유리한다고 합니다. 눈치도 빠르고 말재주가 뛰어나서 영리해요. 학문은 과거에는 뭐 선비 같은 사주인데 요즘엔 다방면에서 뛰어야 되니까 말주변이 좀 약하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 그럽니다.